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고치자라는 개정안 법안이 발의돼서 그 내용이 논란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상세히 개정안 법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14, 15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교롭게 저 날짜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 당일이에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법안에는 당선 무효형 벌금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자라는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해당됐던 항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당선 무효형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징역과 집유가 선고됐죠. 자, 선거법 1심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 법 개정 시 이 대표 면소 판결이 가능하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15일 당일에는 선거 당일이었죠. 역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의원은요. 이 선거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정치권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죠. 우연히 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당연하죠. 자,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겨눈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식 교수님. 저런 내용은요. 정상적으로 할 생각이면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다 합의해서 선거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야가 정말 서로 공감하는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다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갑자기 야당도 모르고 여당도 모르고 언론도 몰랐던 내용을 그것도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나오기 전날 그리고 그날 발의했다? 몰래? 이게 언론에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누가 봐도 이게 꼼수 중에 꼼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게 사실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심이 저걸 반대할 거거든요. 네. 저게 공직선거법 중에서 허위사실을 없애자는 건데 허위사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김대엽 씨 병풍 같은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까지 바꾸는 사건이었고 우리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해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허위로 한다든지 자신에 대한 경력을 허위로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당선과 낙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거다. 당연하죠. 520조. 그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게 통과가 설사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관없이 아주 정당하게 저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발의한 의원들도 이게 통과 안 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될 거란 걸 알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요? 왜 했어요? 충성 경쟁이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 말한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정개특위에서 정식적으로 여야가 논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수순이고 두 번째는 이게 설사 본회의 통과는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를 통해서 결국
국회에서 이게 부결될 텐데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 왜 이걸 도둑처럼 올렸을까? 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대표님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알려져 있는데 박 의원은 이재명 재판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효영 의원님, 이 발의한 목적이 이 대표한테 잘 보이기 위한 아부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박희승 의원의 법안 취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위증죄나 아니면 이 자유 발언에 대해서 사실 허위 사실에 대한 이런 정죄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보들의 양측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의 해석에 있어서의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미국에서도 법원의 판결의 그런 트렌드는 말은 가볍게 하지만 돈으로 하는 선거는 좀 무겁게 하는 판결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뭔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로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후보자들의 발언과 발언의 자유를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또 부장판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발의를 한 건데 타이밍은 사실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네. 14일, 15일 날 공표되는 날 직전에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컨셉을 잡고 그다음에 문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법제처에 확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공동 발의를 도장을 받는 시간이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마치 그 선거와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방패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도 100만 원 가지고 의원들의 자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맞냐, 판사가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고 이거는 여야 의원님들 공통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은 너무 빡빡한 기준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개특위에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22대 국회 정개특위를 만들고 뭔가 협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좀 법안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발의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당에도 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좀 발의하면 이 대표나 이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가 보기에 또 박희승 의원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좀 흐뭇해합니까? 아니면 괜한 걸 발의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나라고 좀 반응이 나올까요? 뭐 반응이야 뭐 안 한 것보다 낫다 하겠지만 것보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청래 의원이나 박희성 의원이 과연 충신이냐 간신이냐 네. 그 형식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안 여러 개 낼 때 먼저 22대 국회 초에 혹은 21대 김진표 의장 때 예. 우원식 의장 들어오자마자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정개특위를 통해서 허위 말하자면 공표 행위 그런 정도는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 나는 날 저런 법안을 낸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다 물 억지로 놓고 물 흘리지 않는 물컵을 바꾸는 그런 법안 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저희 도직구쇼 출신인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개특위 간사했을 때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재수 의원한테 제가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공표 행위가 과하다 허위사실 네. 공표.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이주민들이 고양이를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해도 그냥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공개적인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그 정치적 발언의 어떤 폭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다. 이건 누가 봐더라도 다 이거 냈다고 지금 이 새로운 법안이 개정된다고 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그러질까요?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충신이 아니고 간신들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약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원한다면 행안위 간사 불러다가 그 순관위하고 정개특위 만들고 우원식 의장 목 졸라가도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진짜 충신은 한참 전에 그럼요. 정식 절차에 밟아서 누가 개정했어야 봐도 됐다. 다가올 미래인데 어. 미래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 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더라도. 네. 이게 충신입니까?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더라도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익준 그렇게 변호사님. 생각합니다. 재판 중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간통죄예요. 그래가지고 간통죄로 예컨대 재판받다가 간통죄가 없어지게 되면 아, 간통죄 폐지됐을 때 기억나는데 네네 그래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면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면소. 처벌 안 받고 그래가지고 간통죄 폐지돼가지고 전국의 간통인들이 다 만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간통인들이 있어요? 그 확인된 사안이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심지어 재벌 회장까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그거 오픈하고 그랬잖아요. 커밍아웃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박희승 의원의 이야기대로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처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면소 판결 받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피선거권 박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네. 만약에 진짜 법이 뭐 저 민주당 그다음에 뭐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통과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아이 뭐 그러다가 그냥 넘겨가지고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그 규정이 잠시만요. 아, 대통령이 어리버리하다니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진짜 박희승 의원이 그게 될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이 설마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성 경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바보 경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가고 대법원에서 그 혐의를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길은 법을 개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 법 조항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간통하고 있는데 증거가 빼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내가 처벌받지 않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를 자인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 혐의를 자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요. 어떤 사람인지 처음 본 사람이라고 찾아봤더니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가 나이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뭐 하셨던 분이냐면은 부장판사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도 수석부장판사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수석부장까지 하셨던 분이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길은 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구나. 법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걸 갖다가 전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성입니까? 제가요 살다가 위인설관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자리 만들어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위인설법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뭐 하자고 하냐면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자고 하는 거고 심지어 선거 제도의 본질을 갖다가 붕괴시키자고 하는 거고요. 대의민주주의를 갖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도 그것도 수석 부장판사씩이나 했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진짜 아는 게 병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제 견해고요.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박희승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 개정이 이재명 대표를 겨눈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익준 변호사님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각각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뭐라고요? 충성 경쟁이었다면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아, 정 변호사 얘기 듣고 네, 보니까 바보 경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서 제출 등 절차, 2심 재판 시작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 확정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대법원의 규정이죠. 유명무실 270조. 선거법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633 규정이 과연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